내가 기대했던 간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찾고 또 찾고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필요한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정신과 진료실에서 처음 내원한 분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ADHD인 것 같아서 왔어요. 지인이 ADHD 약 먹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길래 저도 와봤어요. 근데 막상 진료를 해보면 ADHD가 아닌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ADHD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ADHD 진단을 원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정말 ADHD가 맞을 때와 아닐 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을 고민 중인 분은 제가 최근에 열심히 만든 이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루에 루틴이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고, 멀티태스킹을 잘 해야지 그게 유능한 거고, 집중 잘 못하면은 자기 관리를 실패한 거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는 다들 새벽에 기상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죠. 근데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안정적으로 쭉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못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이때 ADHD라는 단어가 딱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죠. 진료실에서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ADHD가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조금 실망하는 느낌, 그다음에 ADHD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은 안도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DHD 진단은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문제,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면죄부 느낌을 주면서 안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한 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을 미루는 거는 의지 부족이 아니고, 감정이 자꾸 폭발하는 거는 인격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식으로. 근데 내가 ADHD가 아닌데도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증상만 나열하면 ADHD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ADHD는 요즘에 힘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딱 하나인데, 12세 이전부터 이런 비슷한 양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초등학교 기록부를 요청하기도 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기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반복된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현상은 대부분 ADHD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불안장애입니다. 겉으로는 거의 똑같아 보이죠. 불안도 ADHD도 공통적으로는 집중이 안 되고, 손에 일이 잘 안 잡히고,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항상 산만하고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근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ADHD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느낌이고,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느낌이고, 불안장애는 내가 막상 시작하면은 결과가 안 나와서 망할 것 같은 공포가 미리부터 올라오는 게 차이입니다. ADHD에서 미루기는 내가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느낌,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안 가는 느낌, 이런 건데, 핵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려움, 이게 ADHD의 특성이죠. 근데 불안장애는 똑같은 미루기더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막상 시작하면 해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또 완벽하게 못하면 망할 것 같아서, 결과가 잘 안 나올까봐 무서워서 시작이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평가나 실패나 비난에 대한 공포가 몸을 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루기뿐만이 아니라 미루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긴장되고, 생각은 머릿속에서 계속하고, 시작 전에 그 준비 과정, 미리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해보거나 준비하는 절차를 검색을 많이 하거나 하다가 지칩니다. 이런 불안장애에서 ADHD라고 오해를 해서 만약에 ADHD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ADHD 치료제인 자극제 계열은 각성을 올리고 집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불안이 높은 뇌는 이미 기본적으로 각성 레벨이 높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이 이미 과열 상태인데 거기에다 각성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더 초조해지고 생각은 더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만 심하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나의 집중 안 되는 부분, 산만한 부분이 ADHD가 아닌 불안장애 때문이라면 이 불안을 먼저 내려야 집중이 올라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두 번째로는 우울증인데요. 우울증도 역시 ADHD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처리 속도 자체가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고,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고, 뭐 하나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ADHD에서 부주의한 현상과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ADHD는 자신의 흥미 분야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집중력이 들쑥날쑥하고요. 우울증은 뭘 해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HD인 경우에는 유튜브나 게임이나 흥미 있는 주제에는 몰입이 굉장히 잘 되고, 우울증은 원래 내가 좋아했던 것조차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작업 속도도 떨어지고, 당연히 기억력,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인지 기능이 같이 다 떨어지죠.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라서인데, 이때 집중을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져서 악순환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집중이 떨어졌을 때는 또 주기가 있어서 우울사파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주기 동안에 나빠지고, 그리고 이게 좋아지면 인지 기능도 같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ADHD는 지속적으로 쭉 그런 경향이 있고요. 우울증은 우울 사파일 때 내가 꺼져버린 느낌,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 에너지를 올려야지 집중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불안장애나 우울증 말고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지만 ADHD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ADHD라고 의심을 하면서 진료실에 온 분들 중에서 분명히 ADHD인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ADHD가 아닌데 ADHD처럼 보이는 상태로 오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묘하게 ADHD의 진단을 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받고 싶고 한 거죠. 그래서 ADHD가 아닐 때 그럼 왜 집중력이 떨어졌는지를 다른 방향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또 많습니다. 나는 나의 어려운 현상을 단순하게 진단받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내 마음의 심연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복잡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우선은 애착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미루는 이유가 그냥 실행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관계 맺었던 기억들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했다가 또 부족하다고 평가받을까봐, 또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버려질까봐, 또 혼날까봐,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인식되는 거는 집중이 안 된다라고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안전하지 않은 감정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뇌가 집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먼저 하죠. 벽을 치는 거. 일부러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일부러 무기력하게 하는 거고, 일부러 일을 미루는 거고, 이 일부러가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이면에 내가 오랫동안 반복했던 관계에서의 감정적인 상처들을 결국에는 인식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고 해결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내가 기대했던 간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 찾고 또 찾고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퓨어한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불편했던 분들도 역시 ADHD와 비슷한 현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아이, 착한 아이로 살아야 했던 분들은 ADHD 증상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 감정보다는 나의 역할이 먼저였고, 내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기대를 맞추는 게 먼저였고, 그러다 실수하면은 사랑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도 뭘 하든지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닌가, 또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헷갈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쌓이는 동안에 의욕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미루기는 실행 기능 저하만이 아니라 회피의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시작하면은 어쨌든 결과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평가받고, 평가받으면 내가 거기에서 상처받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 무너질까봐, 이런 식으로 미리 상상이 되면은 뇌는 뭘 선택할까요? 안전한 걸 선택하죠. 시작하지 말자. 그냥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나의 무너짐을 회피하려는 뇌의 생존 전략인 거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내면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ADHD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고민이 너무 많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바쁜 건가? 나는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지만 내 생애 주기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질문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려주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마주하는 순간순간 삶의 가치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두려운 거죠. 근데 남이 정해주는 진단명이 있으면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잠시 단순화할 수 있죠. 아, 내가 괜히 쓸데없는 고민했구나. 그냥 뇌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되는 느낌에서 안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ADHD 진단이 어떤 병명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갈등의 도피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에서 진료를 본 의사가 아, 이거 ADHD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진단명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입니다. ADHD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